내년에 어쨌든 칩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태로 봐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래 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지금은 배당주에 투자하기 좀 약간은 늦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이 나왔는 거 아니에요. 네, 배당주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나선 투자에서는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당주 투자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인데 그럼 배당주 투자 시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 손실이 클지 안 클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혹시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배당주가 그 원래 이제 12월 26일 우리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27일 이때가 배당락이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아마 7만 1,000원이에요. 71,300원. 1,300원이구나. 1,000원인 걸 봤는데 그 종가에 300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지수가 이 약보합 0.97포인트 떨어진 거로 끝났네. 아까 보니까는 5포인트 요 정도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 힘이 크네. 저가가 71,100원. 제가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 이제 제가 그 전해 그러니까 2020년에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좀 많이 줬어요. 난 그래서 또 순진한 마음에 재작년에도 배당을 많이 줄 줄 알고 이거를 많이 샀어요. 그때 산 가격이 82,200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종가가 그래서 이거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81,100원에 시작이 됐어요. 그 100원 이상은 배당을 줄 거니까는 그날 팔았으면 손해는 아니죠.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좋을 줄 알고서 그냥 갖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받은 것보다 훨씬 손해죠. 그런데 저게 이 6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1,800원까지. 아이고, 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이게 언제 작년 9월 달에 5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배당 좀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냥 완전히 그지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을 받는 거는 좋지만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그러니까 어떤 주식인지 모르지만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는 배당주가 저는 기아를 배당을 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 기아 있잖아요, 기아. 그래서 올해는 성공을 했어요, 올해는 이제 이게 작년에 한 그 배당 할 때 6만 한 4천 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안 나오는데 요쯤 되니까는 2월 29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때쯤 되겠다. 요때쯤 되면 6만 3천 원, 3,7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6만 4천 원쯤에 샀는데 요것도 결국에 그 말일 날에는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8만 원에 팔고 9만 원에 나머지 다 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익도 엄청나고 배당도 엄청나고 배당도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기아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현대차보다 배당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배당 받을 때 이거로 배당도 받고 주가 수익도 나고 시세 차익도 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요.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 한번 노려볼 만하죠. 요거 일봉이거든요. 요것도 배당 노려볼 만하죠. 좀 떨어져서.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배당을 할 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그 배당 괜히 받았다가 주가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죠. 항상 살펴봐서 그냥 단순히 배당만 주는 주식 말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통신주들이 되게 좀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저기 KT 같은 경우. KT 같은 것도 고정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하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세에 있느냐 또 하락세에 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냥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투자하면 좋은데 이건 큰 변동성이 없어요. 통신주가.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만약에 그런 종목이 안 보이면 배당 안 받으면 되지. 어차피 배당 받으면 세금도 나가고 뭐. 배당에서는 배당금보다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어차피 주식해서 버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 배당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 배당도 그 기업 원래는 좋은 거죠. 그 기업에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한 그 과실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값이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자. 그게 제. 그래서 책에서도 워렌 버핏은 배당을 안 하고 본인이 더 투자를 잘해서 결국 그 시세 차익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그렇죠. 거고.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당을 전에는 배당들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다 쟁겨놓고 재투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 주주 홀대 했는데 이제 주주한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고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지금 괜찮아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21선까지 떨어진 거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500불이 넘었다가 지금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어쨌든 칩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그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76불, 77불 하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한 85불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태로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견조하죠. 견조해서 오늘도 2,700원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13만 원대.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그 칩을 이제 기술적으로 더 그쪽 부분에서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견조하게 여기에서 그냥 지수 변동성하고 관계없이 아주 견조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기아를 봤으니까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무겁죠, 무거워. 실적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 무거운 주식이에요. 주식수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러는데 실적 대비해서 참 무거워요. 근데 크게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10% 정도 빠져 있나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년 같은 경우 가면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투자하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전부 다 실적이 엄청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물론 그 기아 같은 거는 고점이 이제 91,000원대니까는 많이는 안 떨어져 있는 거죠. 뭐 고점 대비해서 한 6,000원 정도 떨어져 있나? 10%가 아직 안 떨어져 있거든요. 현대차는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올라가는 게 더디죠. 지수하고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지수 전체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뭐 2,800 이상 간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내년 얘기해 주셔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젠가는 이제 할 거라고 많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근데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책에서 내용이 있던데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대중의 이목을 많이 끌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가 가장 길고 오랫동안 상승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시기에는 빠르고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 공급되면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 상승을 유도하고 주가 역시 오버슈팅한다는 코멘트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금리 올려서 시장이 무너졌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시장이 안 좋다고? 이거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원래 그렇죠. 금리 인상 전에 금리를 하락했을 때 그 왜 하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험도 못한 이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는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니까는. 근데 요번에는 신속하게 했던 거거든. 신속하게 아주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니까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 이 지원금이 많이 나갔거든요. 엄청 많이 나가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풀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러니까는 어떤 갖고 있는 돈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생활지원금식으로 네.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이제 소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만 막 폭등을 했던 거고 부동산 값만 막 급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다 싶어가지고 공급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었던 거죠. 그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부동산 PF 쪽 같은 경우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들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도 지금 1,900조 막 이러잖아요. 그럼 대출금 갖고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갖고 그러면 돈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월급 빼고서는 다 올랐다는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대출금까지 갚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요. 쓸 돈. 쓸 돈이 없다는 것은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니까는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는 또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정당국에서 이렇게 받아가 야 이거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결국에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김 작가 같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자 보면은 이게 실감을 못 하시는 거야, 지금. 그죠? 지금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좋다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거든요. 점차 손님이 없어요? 레슨 받는 분들이 취소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 작가님은 수입에 별 지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가는 많이 올라가서 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는 게 팍팍하죠. 이게 수입은 시원치 않고. 장보면 뭐 그럼요. 조금 봐도 뭐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저도 놀란 경우가 많이 요즘 있거든요. 만 원 미만으로는 밥 먹기도 쉽지 않다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라면을 무슨 뭐 오븐작에 뭐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끓여서 7,000원에 파는데 라면도 또 되게 작아요. 2젓가락이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게 쫙 그러니까 그냥 다 돼가지고. 두 젓가락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두 젓가락 이상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만큼 물가가 이제 많이 비싼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제 거기에 촉각을 뒤어 세우는데 아무튼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니까는 한계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지금이 11월 하순이잖아요. 그리고 12월 달 지나서 1월, 2월 달 되면은 그 12월 결산법인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번에 특히 한계 기업들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투자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반기 결산, 6월 결산 그 반기 보고서에 의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 2월 달에도 투자하실 때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재무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없나 한번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필수예요, 필수.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시고 이럴 때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못 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네이버에서 인기 검색 종목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 11월 27일 기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떨어졌다가 올랐군요. 그래서 이 신규주거든요. 신규주. 그래서 공모 경쟁률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36,000원에 공모한 걸 알고 네. 있는데 제가 10억 넘게 집어넣어 봤더니 몇 주 받았는지 아세요? 100주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0주 못 받았어요. 100주 못 보고 95주 받았어요. 95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장중에 이게 첫날 상장되고서 제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6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제가 66,000원쯤에 다 팔았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안 남겨두고서 한 주도 안 남겨두고 원래는 조금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거 뭐 100주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팔아버렸더니만 계속 떨어진 거죠.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3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여기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위에서 5일선을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과정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날 요 5일선을 확 뒤집어 가지고서 내려오는 11선 위로 올라갔죠. 요때 이제 매수하려고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너무 떨어지다가 급등을 하니까 이날 반대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11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거지, 이제. 요때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 날이나 요 날 시초가. 그때가 원래 정답이에요. 계속 보고 있으면, 만약에 요때에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추적하다가 21선 요 날 삽으면 아주 좋은 거죠. 십자 도시가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이제 윗골이 이렇게 달았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저 궁금한 게, 네. 이게 10월 초순에 네. 이 상장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 한 달 좀 넘은 거잖아요. 네. 뭐 회사는 그 한 달 며칠 만에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뭐 급등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거. 뭐 여기에서는 그랬겠죠. 여기서 네. 공모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네. 정리가 된 거지. 이제 여기서 쭉 떨어져서 공모가가 그때 36,000원이었나 27,000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는 공모가 대비해서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아마 웬만큼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데다가 여기에서는 아마 연기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사온 거로 이렇게 950억인가 매수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테마성 협동 로봇의 내년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좋게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는 매수세가 매수세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 5일선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데 아주 모양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러면 두산 로보티스 이렇게 오를 때 대표적인 로봇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그건 또 이제 이쪽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은 어떤 커다란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올려먹을 만큼 올려먹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뭐 크게 떨어질 거는 없죠, 원래. 삼성에서 투자를 한 데다가 이렇게 이평선이 모아서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쭉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요거는 여기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서 이런 종목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건데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뭐. 거래 재개됐을 때. 네. 보통은 갖고 있는 분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으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자사주 있잖아요. 그걸 68만 주를 매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오늘 급락을 했던 게 이제 어제 급락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단기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오늘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왔나 봐요. 상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종의 스마트 웨어러블 회사더라고요. 당뇨. 이제 뭘 착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런 기업이. LG화. LG화학은 아까 그 2차전지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봐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저평가라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 당분간은 내년 최소한 한 1월 달까지는 이게 뭐 급등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연초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먼 발치에서 보면 이렇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걸 치고 올라가고 그러기는 조금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젠가 오늘 기사에서 봤던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제 자사주 2,000주를 전량 처분했는 게 기사 떴단 말이죠. 그게 금액으로 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8억 정도, 네, 여기 뜨네요. 한 8억 정도. 어쨌든 이 금액이 뭐 CEO의 자산 얼마인지 몰라서 그분의 자산이 대비 작은 걸 수도 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걸 다 팔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아니, 이제 그러고서 네.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네.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맞아요. 회사 그만두고 네. 떠나면. 그러니까는 그거 주식도 팔아버리는 게 본인이 그냥 그 매도를 한 거겠죠. 네. 여기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최소 100억? 퇴직금이 100억을 받으시네. 퇴직금 100억 받을 예정인데 내년 3월 퇴임 이후에는 보유주식 매각 공시 의무도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매각한 이유를 두고 각종 어측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내년도 배터리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 의견이 약간 되게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그만큼 제일 잘하시는 그렇죠. 전문가가 예를 들어 내년에 더 오를까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죠.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지금 퇴직금이 100억 이상인 거면 돈이 그렇게 궁하신 분도 아닐 텐데. 그렇죠. 뭐 그거야 개인 사정을 제가 알겠어요. 아주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도 뉴스에서 이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봐서 정남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네.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이제 소리를 안 보고서 파셨으면 잘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저걸 팔고 새로 올라갈 주식을 사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저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의 그 정보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원래 회사 관계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식을 매수하면은 호재가 돼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매도를 했으면 이제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매도했겠다 싶어가지고 악재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과거부터 제가 주식한 이래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퇴직금 100억 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좋게 생각하시면 나오시면서 LG 솔루션 주식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더 사죠. 초창기에는 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초창기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뜨기 전에 그랬으면 돈 생기는 대로 아마 다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건 뭐 여전히 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네.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적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에코프로가 대주주죠. 그런데 이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전체 물량의 80%가 보호예수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동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올려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 회사하고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관심 종목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회사가 괜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락세는 약간 진정된 거죠. 진정된 거고 일단은 이렇게 요때 갭 상승한 거는 그때 공매도 금지했을 때 갭 상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에코프로하고 같이 가겠죠, 그냥. 에코프로는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고 이게 59만 9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6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것도 역시 그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거죠. 그 다음날 상승하고서 역시 오늘은 이제 70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요 종목은 역시 코멘트 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자, SK이노베이션은요? SK이노베이션도 뭐 유상증자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급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졌던 거고 역시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다. 업황 차이는 있지만. 깨끗한 나라. 왜 올라갔는지 모르시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깨끗한 나라랑 정치.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 그건 아니고. 뭐 하는 회사죠?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지 뭐 이런 그렇죠. 거. 화장지, 마스크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니야. 깨끗하게 이 청소하자 할 때 화장지 깨끗하게 쓰자 뭐 이제
회사예요. 마스크도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주 엉뚱하게도 정치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서 급등을 시켜서 상한가를 가게 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아, 상한가 갔다 풀렸네요. 네, 풀려서 이거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음봉 이렇게 난 거.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장중 여기까지 갔다가 종가는 여기. 여기에 이제 음봉일 때. 그러니까 종가는 올라간 게 별로 없죠. 55%.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또 유력한 모분이 이 공장이 있는 쪽에 뭐 출마를 한대나 여기 본관이 이쪽이래나 어쩌대나 뭐 그래가지고서 이게 오른 것도 제가 봐도 좀 황당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예,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이거는 그래프가 괜찮네요. 이게 여기 고점이 7만 원 가까이 갔다가 그때 떨어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야, 그래도 항상 주식은 언제 사라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서 5일선 이렇게 딱 올라탈 때 있잖아요. 5일선이 11선 위로 딱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체력적으로 약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의료 관련 AI 쪽 AI 자만 붙으면 또 잘 가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저점 항상 주가가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시장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그래도 꽤 돌아섰네. YG 엔터. 엔터주들이 요번에 급락을 했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급락을 한 게 여러 리스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요 YG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나 뭐 다른 것들도 하이브도 그렇고 완전 요거가 더 나쁘네요, 이게 완전 쭉 해서 역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당분간은 버거울 것 같거든요. 아티스트들은 이제 JYP도 그렇고요. 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간이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제주항공 원래 여기에서 급등을 했던 거는 국제 유가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그냥 급락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급등.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조해서 여기 뭐 21선 이런 데서는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